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3년 10월 27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증시가 좀 급락은 벗어났고요. 다만 여전히 좀 힘들죠. 시장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강한 반등은 아니었던 것 같고 일단 이제 장이 거의 끝나가는데 먼저 오늘은 주로 거의 기업이에요. 기업들이 많은데 왜냐면 실적 발표 지금 쏟아지고 있어가지고 주요 기업들 실적만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마무리 해드리겠습니다. 되도록 빨리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요즘에 시장도 안 좋은데 뭐 공부가 될 수가 없어요, 사실. 요즘에 이제 업데이트 할 건 해야 되니까 해드리고, 또 요즘에 그리고 이제 이런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다 보니까 보고서들도 그렇게 이제 기업 외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제 미국의 GDP가 너무 잘 나왔는데 금리가 하락해 버렸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그거랑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삼성 SDI,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삼성 SDS, 삼성카드, OCI, JVM, DLENC, 현대미포조선, HD 한국조선해양, GS 롯데정보통신까지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GDP가 너무 잘 나왔는데 금리가 올라야 되잖아요. 그럼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가 빠져버렸어요. 왜 그러냐 이거죠. 지금은 재정 적자 때문에 좀 금리가 오른 것도 있거든요. GDP 대비해서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쓰냐 정부가 그걸 나타내는 게 재정 적자인데 그게 비중이 크면 클수록 돈을 많이 쓴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고압 경제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돈을 많이 써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출을 많이 하겠죠. 막 그러면은 뭐 투자 같은 게 많이 늘어나요. 그러면은 고용 시장이 과열할 수도 있죠. 일자리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걸 일정 기간 유지를 하면 고압 경제가 형성된다. 이렇게 요걸 이제 고압 경제라고 하는데 사실 뭐 그 개념보다 근데 핵심 뭐냐면은 그 성장을 하면 그렇게 해서 돈을 막 푼 거죠. 이제 정부가 돈 푼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성장이 나오는데 그 성장률이 지금 금리 있죠. 금리보다 높으면 재정 적자를 조금 약간 상쇄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GDP 대비해서 얼마가 되느냐인데 뭐 예를 들면 2분기가 재정 적자 마이너스 8.3 나왔어요. 그럼 많이 나간 거죠. GDP 대비해서 재정 적자가 마이너스 8.3이면 꽤 큰 거죠. 중국이 마이너스 3.8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미국이 이번에 3분기에 6.1까지 떨어졌어요. 재정 적자 비율이. 뭐냐면 성장해서 그래요. 미국 GDP가.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 GDP가 성장을 하니까 성장률이 높으니까 재정 적자 GDP 대비잖아요. 그러니까 재정 돈을 쓰는 건 비슷한데 GDP 대비로 하니까 GDP가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얘가 떨어지는 거죠. 뭐 약간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비중이 좀 떨어졌다. 그렇게 되면 재정 적자 우려가 감소하면서 채권 발행이 좀 줄어들 수도 있다. 뭐 약간 이런 내용이에요.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금리가 좀 안정화된 거 아니냐 이런 좀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마이너스 8.3인데 6.1로 좀 줄어들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의 성장률이 저렇게 높은데도 그 어떻게 보면 미국의 금리가 꺾인 거 아니냐라고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막 얘기들은 많아요. 저것 때문에 그러니 뭐 미국이 4분기부터 성장이 둔화될 거라는 걸 미리 반영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정확하게 뭐가 정답인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하나의 뭐 원인이 아닌가라고 좀 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금리 오르는 것 중에 큰 이유가 미국이 채권을 너무 많이 발행하니까
돈 써야 되거든요. 전쟁 저기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쪽에 지원하잖아요. 그럼 그거 꽁돈 아니죠. 채권 발행이에요.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조달받는 거죠. 정부가. 근데 채권을 발행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채권 공급이 늘죠. 채권 공급이 늘면 그 가격은 떨어집니다. 채권 가격은 당연히 떨어져요. 그러면 가격과 금리 반대라 그랬죠. 채권 금리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새 국채 금리가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것도 좀 커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되면 좀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예. 어쨌든 이제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금리가 아무튼 빠져야 됩니다. 예. 빠져야 증시가 좀 살아난다 라고 보시고, 현대차는 이제 메리츠의 김준석 연구원님이 좀 투자 의견 제가 읽어봤거든요. 대부분은 그래도 뭐 이렇게 의견들이 나쁘진 않은데, 일단 김준석 연구원님은 조금 안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봤거든요. 영업이익 기대치보다 잘 나왔는데 원자재 가격 떨어지고 환율 효과, 판매량과 판매 가격 방향이 좀 우려된다. 인센티브도 좀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딜러들한테 제공하거나 판매하기 위해서 마케팅하는 거죠. 그게 전분기 대비로도 50%나 증가를 했고, 현대차가 좀 아쉬운 게 3.8조라는 엄청난 이익을 냈어요. 그건 좋은데 판매 성장률이 좀 둔화되고 있다. 1분기 3.6, 2분기가 8.1, 3분기가 1.8인데 문제는 전체 시장 판매가 성장률이 1분기 4.2, 2분기가 18.5, 3분기가 8.1. 현대차보다 전 세계 판매가 더 좋죠. 전 세계 시장 판매 성장률이 현대차보다 높아요. 그럼 무슨 얘기죠? 현대차가 전체 시장보다 판매 성장률이 낮다는 얘기죠. 그게 좀 약간 아쉽다. 이런 내용이고, 판매 가격은 좀 떨어지고 점유율도 좀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역대 최대 실적을 좀 전망은 하지만, 예, 일단 대기 수요가 대부분 이제 소화가 되고 있고, 또 우호적인 환율도 있었고 원자재 가격이 좀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효과가 조금씩 좀 소멸돼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대기 수요가 대부분 소진됐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사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게 거의 다 이제 소진돼 가고 있다. 또 업체들끼리 경쟁하니까 비용은 올라가고, 전기차 시장 내에서도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다. 내연기관보다 낮은 것 같다. 예. 그래서 결국엔 주가가 레벨업 하려면요, 돈 잘 버는 건 좋은데 이 테슬라 같은 전기차를 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스마트, 그냥 전기차 말고 가격도 좀 싸면서, 예, 똑똑한 뭔가 이제 그 약간 지능형 전기차라고 할까요? 뭐 자율주행용,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출시 계획이 조금 구체화, 지금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차 아직은 판매 구조 지니고 있으니까 밸류에이션은 그 정도 적용해서 목표 주가 23만 원, 퍼 3배밖에 안 돼요. 거의 굉장히 좀 저평가된 그런 상황이고, 인센티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가 이제 더 높은 평가를 받으려면, 이게 전기차 점유율이거든요. 한때 이렇게 높았어요. 전기차 점유율. 근데 지금 이렇게 떨어져 버렸어요. 이걸 높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좀 높여야 기업 가치가 조금 더 레벨업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는 폭스바겐도 비슷하고요. 폭스바겐도 퍼 3배밖에 안 돼요. 이건 뭐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고 뭐 대부분의 완성차 회사들이 테슬라 제외하고는 완전히 소외받고 있어요. 돈을 잘 벌어도 인정도 안 해줍니다. 왜? 전기차에서 뭔가를 보여달라는 거죠. 예. 현대차는 이제 내년 하반기에 미국 전기차 공장도 완공되고,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가 지금보단 낮을 거예요. 금리나 기대감도 있으니까. 그래서 피크아웃 너무 지겨운데, 근데 이게 올라갈 모멘텀도 그렇게 딱 마땅치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박스권 방어주로 당분간은 움직일 것 같고, 크게 안 빠지고 크게 오르지도 않고, 그러다가 이제 내년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은 내년에 이제 나오겠죠. 그게 나오면 이제 아니면 전기차에서 뭔가 성과 나온다면 퍼를 확 당겨줄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쉽죠. 시장이 맨날 피크아웃이니 뭐니 해가지고 인정도 안 해주고. 예. 근데 시장은 지금의 돈 버는 것보단 앞으로의 그걸 보여달라는 거죠. 뭐. 예. 이건 꼭 현대차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많은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좀 숙제가 아닌가. 예. 근데 그걸 보여주려면
당연히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 그래서 약간 주가는 좀 옆으로 횡보할 수 있다. 대신에 그래도 좋은 점은 배당은 많이 줘요. 약간 가치주 성격은 있으니까 하락할 때는 오히려 기회가 되겠죠. 예. 단 이제 현대 기아도 오를 때는 관망하셔야 되겠고 하락할 때를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겠고 약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제 김준수 연구원님이 이제 현대모비스 오늘 실적 발표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아시잖아요. 김준수 연구원님이 모비스 되게 안 좋게 보셨어요. 읽어보면 알죠. 예. 근데 바꿨어요. 내년 탑픽은 모비스로 오히려. 예. 그래서 목표 주가는 유지를 했고요. 이번 실적도 기대보다 잘 나왔고요. 특히 AS 있죠. 이 사업부가 마진이 2020년 이후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이게 영향을 준 게 물류비가 많이 떨어졌어요. 예, 운임비가. 그래서 AS 사업의 이익 체력이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업종 내 최선호주 바꿨어요. 원래 완성차를 좋게 보셨는데 현대모비스로 최선호주를 바꿔버렸습니다. 왜? 내년에 모멘텀이 좋아서 그런 거죠. 예,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AS 사업의 고마진 이걸로 차별화된 이익 성장이 가능하다 보고 있고 내년에 현대 기아는 좀 감익할 거로 보는데 모비스는 내년에도 4% 성장. 예, 다만 아쉬운 건 전동화 부분이 좀 좋아져야 된다. 이게 수익성 개선이 이어져야 되는데 이건 좀 시간이 좀 걸린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더 올라가려면 전동화에서 보여줘 달라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전동화는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은 좀 왜 힘드냐면 요새 전기차가 이 둔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또 성장이 나올 때까지는 좀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동차도 어쨌든 고금리 시대에 좀 피해 업종 중에 하나죠. 예. 할부금이라든가 예. 요새 뭐 할부금리가 워낙 높으니까 차 수요가 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현대모비스는 AS 부품 팔잖아요. 그거는 오히려 경기 불황기에는 예, 더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차를 더 오래 타고 다녀요. 그래서 AS 수요는 늘어납니다. 이번에도 그게 명확히 나왔죠. 그래서 이게 완충제 역할을 해서 주가는 견조하겠지만 레벨업 있죠. 막 이렇게 가는 거. 그거는 하려면 예. 그럼 결국 이제 내년 하반기죠. 내년 하반기에 실제 현대 기아의 전기차 요게 얼마만큼 참 가시성 있게 팔리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모비스가 조금 더 완성차보다 우위에 있으면서 주가 견조할 것 같고요. 그 후에 전기차 쪽에 모멘텀이 나와서 이런 전동화 부품이 잘 된다면 한 단계 레벨업 하겠죠. 그 현대모비스는 이미 폭스바겐 쪽에 전동화 부품 또 공급하기로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고객사 확보 차원에서도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일단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약간 생각이 바뀌었다는 게 좀 약간 예, 눈에 띄는 대목이라 한번 말씀을 드렸고 현대글로비스는 이제 목표 주가를 NH에서 올렸고요. 내년과 내후년 이익 추정치를 상향했고 예, 고객사와 완성차 그 해상운임 인상을 할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해상운임이 과거 대비해서 3배에서 4배 이미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분기부터 그 인상 효과가 반영돼서 좋을 것 같고요. 퍼도 너무 낮고 주가 워낙 저평가돼 있죠. 그래서 또 선박투자 공시했어요. 어제 대규모. 예. 그리고 폐배터리 사업도 구체화할 것 같고 다만 폐배터리 사업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오히려 시장에선 약간 좀 갸우뚱하죠. 리튬 가격이 급나가니까. 그치만 뭐 저것도 되는 사업이고요. 단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근데 이제 현대글로비스가 하는 건 에코프로랑 기아차랑 같이 해가지고 동맹 맺어가지고요. 운송 장비를 이용해서 폐배터리를 운송하고 운송한 다음에 검사하는 거죠. 요거까지 하는 거죠. 예. 그 사업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밸류상 나쁠 것도 없고 예. 다만 좀 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하겠죠. 그래서 글로비스도 예, 지금 구간은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인데 막 이렇게 V자로 가기 위한 그거는 아직은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조금 더 기다리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삼성 SDI가 오늘 주가 급등했는데 역시 아니 실적이 좋아요. 3분기 기대치 부합했고 영업이익 36% 성장했고요. 중대형 전지 요게 이제
자동차용이죠. 여기서 고수익성 제품이 P5 이게 아마 BMW에 들어가는데 이 매출 비중이 급격히 늘어났어요. 절반까지. 예, 이익률도 7.7까지 올라갔습니다. ESS 부분 있죠. 자동차 말고 이쪽은 LFP 배터리랑 경쟁하다 보니까 조금 수익성이 둔화된 것 같습니다. 소형 전지도 별로 안 좋아요. 이게 매출 비중 30인데 전동 공구가 잘 안 팔리는 것 같아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예, 요건 좀 부담이고 저 전동 공구가 마진이 굉장히 좋거든요. 저게 잘 되면 좋은데 저건 좀 아쉽고 저건 경기를 타니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러나 자동차 쪽에서 좋은 성과가 나서 특히 BMW 비중이 높거든요. 예, BMW가 3분기 전기차를 많이 팔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약간 2차 전지 내에서도 방어주로 잘 부각이 될 것 같다. 주가도 되게 저평가되어 있죠. 대부분 2차 전지 비싼데 삼성 SDI는 유독 싸요. 유독 좀 저평가되어 있죠. 밸류상. 예, 그런 부분도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퍼 14배까지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충분히 매력 있는 그런 주가까지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SK 하이닉스 예, 목표 주가 16만 원 유지했고요. 업계 내에서 이제 DDR5나 HBM3 오히려 삼성보다 앞서가다 보니까 D램은 흑자내 버렸어요. 그리고 낸드는 수익성 위주 전략 계속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HBM3와 HBM3E 요게 이제 AI 칩에 들어가는 거죠. 요게 이미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하이닉스 제품들의 인기가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I는 이제 매크로 환경 지금 너무 안 좋죠. 주변 환경이 이걸 역행하는 고성장 산업이라는 점에서 여기에 또 특화된 제품들을 잘 갖고 있어서 차별화된 성장이 가능하겠다. 이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삼성과 하이닉스는 이렇게 지표들은 올라가죠. 이미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하이닉스가 좀 아쉬운 점은 비싸요. 싸진 않아요. 밸류만 보면 이미 상단에 다 왔어요. 삼성은 아직 요 밑에 있는데 이런 경우가 드문데 어쨌든 하이닉스는 밸류가 좀 높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신규 투자는 조금 어렵죠. 현실적으로 하기가. 다만 주가는 계속 견조하지 않을까. 확실히 주도주는 맞아요. 그리고 삼성전기 어제 충격을 많이 받았고 대부분의 평가는 비슷합니다. 4분기까지는 안 좋고요. 이건 회사가 얘기한 거예요. 회사 측에서 이미 언급을 한 거고 특히 MLCC가 일본 기업들이 엔화 약세 때문에 가격을 낮춰가지고요. 이게 좀 경쟁이 심화됐고 패키지 플립칩 BJ는 PC가 좀 안 좋고요. 카메라 모듈은 일단 중화권 수요가 아직은 많이 안 늘어서 제한적이다.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4분기까지는 실적이 좀 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실망한 거죠. 실망해서 주가도 급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좋고요. 또 전장 산업용, 플립칩 BGA 이런 제품들의 성장은 중장기적으로 이어진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4분기가 이거 안 좋으니까 일단 정리하자. 그리고 좀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좀 좋을 거라는. 그게 이제 무산돼 버리니까 일단 팔자라는 그런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주가 빠졌고요. 4분기 전망 이건 회사에서 했던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원래 또 비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약간 있어서 4분기는 그렇게 좋진 않다. 내년에는 일단 이제 AI 이쪽 통해서 좀 성장을 도모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고 올해 4분기와 내년 전망 그러니까 엔화 약세나 이런 거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좀 감소했다. 4분기에는 일단 불확실성, 연말 계절성으로 일단 이제 매출은 조금 전분기 대비해서 감소할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올해를 저점으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IT 제품들도 수요가 좀 회복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이니까 참고하시고 어쨌든 지금은 내년 보고 참 힘들죠. 사실 어렵지만 내년 보고 좀 버텨나가야 될 그런 시점이다. 일단 4분기에 대한 실망감이 좀 작용하고 있다 라고 보시고 최근 증시는 일단 뭔가 어긋나면 용서가 없습니다. 그냥 망가집니다. 한 번에. 그게 또 심하고 오늘 LG생활건강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좀 무서운데 다만 이게 구조적이냐 이례적이냐 이걸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기는 좀
4분기 지나면 나아지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요. 미래에셋증권의 김수진 연구원님이 삼성 SDS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근데 CSP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인데 관계사들의 클라우드,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사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돈을 받는 거죠. 예.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이 삼성 SDA에 돈을 내고 빌려가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로 CSP 요 사업이 있는데 요게 일단 증가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MSP는 뭐냐면은 클라우드를 매니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리해 주고 중간에 이제 다리 역할을 하는 건데 클라우드로 이제 전환될 때 그런 이제 어떤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좋고 어디에 투입하면 좋고 이제 이런 것들을 약간 뭐 관리해 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금융업종이 이제 클라우드 전환을 요즘에 많이 하는데 특히 3분기에 최대 규모 수주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또 자회사 앱노도 있고 실적이 이제 이번 분기부터 본격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첼로스퀘어란 물류 서비스 있거든요. 요게 매출이 급격히 늘고 있어요. 139%. 가입 고객도 전분기 대비해서 31%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자동차 기업 대상으로 서비스 자재 요거 물류도 수주를 받았고요. 반도체 공정 장비 다양한 제품이나 뭐 반제품 이런 것들을 이제 운송해 주는 거죠. 첼로스케어를 통해서. 그래서 빠르게 성장 중인 전기차 배터리는 신규 공장 설립 위해서 설비 운송은 물론 공장 설립 이후에도 원자재 등 제품 필요성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공장이 지어지면 거기에 대한 설비 운송도 해야 되고 이 공사가 끝난 후에도 원자재를 계속적으로 투입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이제 저런 설비 운송, 원자재 운송 같은 거를 이제 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젠 AI가 이제 삼성 SDS의 이제 생성형 AI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사내 데이터에 제대로 연결해서 좀 사용하기 쉽게 한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또 AI 활용할 때 기업들이 데이터를 외부에 유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장소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프라이빗 개인형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 같은 외부 생성형 언어 모델도 여기서 또 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클라우드 시장 성장하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연평균 18%. 이번에도 이제 클라우드 쪽 실적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쟁사들이 좀 있는데 AI 부분에서 무슨 차별화가 있냐? 그래서 메일 미팅 협업 같은 공통 업무를 지원하는 브리티 코파일럿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한마디로 클라우드, AI 이런 쪽으로 이제 점점 회사가 체질 개선하면서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좀 안 좋은 장 상황에서도 주가가 굉장히 견조하다. 이 흐름은 꾸준히 이어지지 않을까. 주가는 이미 장기간 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회복되는 흐름 계속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카드는 그냥 배당으로 보시면 돼요. 실적은 그냥 밋밋했고요. 비용 줄여서 실적은 괜찮았는데 어쨌든 이제 연체 금액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조달 비용도 좀 높기 때문에 아직은 뭐 실적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렵겠지만 이 지금 수준은 방어주로 충분히 유지할 만하다. 배당만 8%가 넘어요. 이런 부분은 좀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CI는 IBK 이동연구원님이 이번에 목표주가 15만원 유지 보고서를 냈고요. 일단 이번 3분기 영업이익은 기대에 부합했고 베이지 케미칼이 전분기 대비해서 29%나 감소를 일단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반도체가 안 좋으니까 폴리실리콘, 과산화수, 인산 등에 대한 출하가 감소한 게 일단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축이 카본 케미칼이죠. 여기도 20%나 이익이 줄었어요. 그 이유가 이게 교체용 타이어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수요가 좀 늘지 않았던 게 그런데 원재료 가격이 또 올라가니까 이 부분도 약간은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치엔 좀 부합은 했어요. 그리고 올해 반도체 업체들의 재고 조정 효과, AI 활용도 증가로 인해서 예, 반도체 웨이퍼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어서 반도체 폴리실리콘 수요도 늘지 않겠냐, 이렇게 일단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고객사가 위치한 경상북도 구미시에 9월 웨이퍼 수출량이요 처음으로 전월 대비 증가했대, 25%나. 그러니까 뭔가 이제 웨이퍼도 이제 바닥 신호라는 거죠. 예. 근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뭐 소재들을 또 납품하는 기업 중에 하나니까, 예, 이런 데이터가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제 공시가 나왔는데 자회사 있죠. 이런 카본 블랙, 피치, 과산화수소, 고연화, 점 피치, 요 사업을 하는 이제 회사들을 현물 투자 통해 가지고 인수할 계획이라는 이제 어제 공시가 나왔고요. 물론 이제 3자 배정 유증이라 주주 가치가 일부 희석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순자산 가치도 많은 상태고, 예, 해서 OCI한테 그렇게 뭐 아주 부정적으로 바라볼 좀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업도 낙폭이 너무 컸고, 예, 안 좋았지만 이번 뭐 3분기 실적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재고 조정 효과, AI, 예, 또 최근에 반도체 폴리실리콘 수요, 예, 그다음에 중국 규제, 이런 것들은 일단은 우호적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조금 이제 바닥 잡으면서 점진적으로 우상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OCI는 예, 실적과 전자 공시가 있어서 한번 그 내용들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JVM은 IBK 이건재 연구님이 적어주셨는데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상을 좀 못 미쳤죠. 그래서 어닝 쇼크가 나왔고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던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당연히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좀 낮췄고요. 영업이익이 58억으로 어닝 쇼크가 나왔고, 코로나19 이후로 맞는 첫 휴가 시즌이다 보니까 장비 매출이 좀 반영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송된 장비가 설치가 끝나야 되는데 그게 장비 설치 인력들의 휴가가, 긴 휴가가 좀 원인이었다라는 그런 내용의 이 실적 부진의 원인이었고, 장비 판매가 2월 되고 또 이익률이 낮은 게 MR 유지 보수 매출은 또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이익률이 좀 꺾인 거죠. 예, 그 부분이 주가의 부진의 원인이었다. 그래서 결국 장비 수출 실적이 좀 아쉽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요즘에는 실적이 좋아도 잘 반영 안 하는 편인데 안 좋으면요 그냥 망가뜨려 버려요. 예, 예, 주가가 급나가는 경우들이 워낙 많은데, 어쨌든 아마존 모멘텀 등으로 사실 올해 상반기 굉장히 좋았죠. 주가가 작년에 부진했고 올해 상반기 좋았지만, 이게 이래서 참 주식 투자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긴 해요. 장기 투자한다는 게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으면 급락을 하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리 라인은 2만 원이고 당분간은 주가 조정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장비 실적이 호조될 때까지. 근데 이 회사의 앞으로의 성장 스토리는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다만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는 부담이니까 주가에 약간은 좀 부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만 원 초반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올지 안 올지야 모르지만 어쨌든 주가 조정은 좀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거의 16% 폭락해 버렸죠. 예. 당분간 좀 약간의 더 하락세는 이어지지만 내려오게 된다면 또 그 구간에선, 예, 그걸 또 반대로 활용할 필요도 있지만 결국 저 수출 실적 그러니까 결국 4분기까지 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좀 시간은 필요하다는 건 염두해 두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DLNC는 이제 한국투자증권의 강경태 연구원님이 이제 보고서를 적어주셨는데 실적은 뭐 무난했어요. 그냥, 예, 기대치에 딱 부합을 했고 주택은 안 좋아요. 아직도. 옛날에 2017년, 19년에 수주했던 물량들이 지금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게 2021년부터 공사 들어갔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 계약한 공사비는 안 바뀌는데 각종 비용 다 올라간 거 아시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 이게 좋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원가가 늘어나서 주택 쪽은 좀 부진했다고 합니다. 또 이 상황에서 근데 이게 이런 그 준공 시점이 이제 가까워지면 이들 비중은 줄어들어서 좀 긍정적일 수 있는데 또 일시적인 비용들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서 주택 쪽은 아직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플랜트가 좋았대요. 해외에서 이제 수주한 그 플랜트 매출은 돋보였다. 별도 주택 매출의 39.3%밖에 안 되는데 플랜트가 이익은 오히려 주택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마진이 2.4배나 높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우호적이다라고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연결 영업이익은 여기 40%입니다. 예, 40% 정도 증가할 걸로 일단 전망하고 있고 SOL의 샤인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플랜트 부분들이 이제 지난해 하반기 이후로 신규 착공되고 있는데 공정률이 올라가게 되면 더 많은 매출이 들어올 거고 이익률이 좋거든요.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내년 이익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택은 여전히 안 좋지만 원가율이 이렇게 높다고 쳐도 충분히 내년 영업이익 40% 증가는 보수적으로 봐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거기다가 암모니아라든가 다른 화공 플랜트들 이쪽 친환경 뭐 CC 뭐 US 같은 이제 탄소 포집하는 그런 분야에서도 플랜트 수주 풀을 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5.1조 원에 달하는 수주 잔고는 내년에도 증가하면서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애널리스트보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주택 쪽에 방점을 두면 당연히 안 좋아요. 근데 또 반대로 플랜트에 방점을 두면 좋은 거죠. 근데 주가 분명한 건 주가는 싼 건 맞죠. 저평가고 현금도 많고 DL건설과 이번에 합병하는 것도 긍정적이니까 이런 걸 본다면 주가는 조금 이제 바닥은 좀 나오지 않았을까. 정말 그동안 너무나 이 DLNC도 많이 빠졌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주가가 지수는 급락하는데 반대로 또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다르게 움직이는데 일단 이런 이제 자회사의 합병 이슈, 그러니까 합병이라기보다는 합병은 아니고 합병은 아닙니다. 이게 잘못 썼습니다. 합병보다도 자회사를 100% DL건설과의 DL건설 지분을 이제 어떻게 보면 100% 확보하는 거죠. 하면서 현금이 늘어나는 부분. 이제 DL건설의 현금도 다 가져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합병은 아닙니다. 지분을 확보하는 거죠. 합병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요즘에 DLNC는 일단은 분위기는 괜찮다. 그리고 뭐 지금 주가도 비싸진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만 좀 안정화되면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조선 쪽은 현대미포조선이 일단 목표 주가는 좀 낮췄지만 영업 적자가 예상보다는 좀 덜 나왔어요. 그래서 실적은 나쁘진 않았어요. 매출도 견조했고 주력 선정인 MR 탱커도 그러니까 주력이 중소형 그 원유 운반선이거든요. 이게 성과 상승 속도가 빅3에 비해서는 좀 느려요. 우리나라 대형 조선소에 비해서는. 그래서 좀 주가 부진했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여전히 실적 개선 크진 않다. 근데 반대로 내년 하반기엔요 좋아진대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뭐죠? 방향성은 명확한데 속도가 느린 것뿐이에요. 그 수주 목표는 연말까지 무난히 달성할 것 같다. 또 탱커선에 대한 발주는 내년에 더 늘어난다. 대형 탱커선. 그리고 중소형 제품 운반선 이것도 회복도 이미 시작됐다. 그래서 오히려 내년을 본다면 수주 모멘텀은 빅3보단 낫지 않겠냐라고 일단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기다림은 좀 필요하겠지만 중소형 탱커선 위주의 단순한 사업 구조가 내년에는 빛을 발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죠? 지금 7만 원 초반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밸류 매력이 높고 또 내년 하반기에 좋아지는 건 명확하거든요. 그렇다면 인내심만 좀 발휘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단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조금. 근데 내년 하반기에 좋아지는 건 명확하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번 조정은 좀 기회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교보증권의 안유정 연구원님은 한국조선해양, 그래서 목표 주가는 좀 낮췄지만 이게 한국조선해양에서 가장 핵심이 현대사무중공업이죠. 비상장. 여기가 실적이 너무 좋아요. 영업이익이 746억에다가 이익률이 무려 5.6 나왔어요. 다른 회사들은 막 적자니 흑자니 왔다 갔다 하는데 이익률이 압도적입니다. 그 이유가 다른 회사랑 좀 다른 게 카타르 물량을 안 받았어요. 카타르에서 LNG 발주 많이 하죠. 사모는 안 해요. 왜 그런지는 뭐 우리가 뭐 밝혀지지 않았지만 LNG 선박 중에 카타르 물량이 좀 가격이 싸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안 받으니까 이익률이 좋죠. 고가 선박도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LNG선, LPG선. 현대중공업은요, 고가 선박 매출 비중이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승패가 갈린 거죠. 그래서 사모중공업은 실적이 놀라울 정도로 좋고 현대중공업은 좀 안 좋게 나왔죠. 근데 그래서 여전히 한국조선해양은 매력 있는 게 사모중공업에 투자할 수는 없어요. 비상장이라. 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조선해양밖에 없죠. 다만 그래서 주가도 싸죠. PBR도. 조선사 중에선 가장 저평가되어 있어서 여전히 매력이 있는데 다만 이것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현대중공업하고 사모중공업의 차이가 저렇게 벌어졌는데 그럼 계속 벌어질 거냐? 아니죠. 바뀌어요 또. 아니 바뀔지 모르는데 이제 격차를 줄일 겁니다. 현대중공업이 내년에. 고가 선박 매출 비중은 자동적으로 늘어나요. 지금 시기열상. 내년 하반기 되면요. 현대중공업도 사모중공업만큼의 이익이 날 수도 있어요. 아까 미포조선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를 보면요. 좋은 그림들이 다 예상돼요. 현대중공업, 미포조선 다. 그렇게 본다면 조선업종은 나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내년 하반기를 보고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다. 이번 실적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모중공업이 보여준 거예요. 고가 선박이 많으면 이렇게 돈 잘 버는 걸 미리 보여줬어요. 미리 보게 해준 거예요. 예고편. 그래서 이번 조선업종 실적 발표는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GS는 예전에 한번 긴 보고서를 한번 보여드렸죠. 옛날에 삼성에서 나왔던 보고서인데 오늘은 KB에서 나온 보고서고 목표 주가 58,000원이고 저는 뭐 GS가 성장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안 하지만 이익도 꾸준하고요. 방어주예요, 방어주. 그리고 정유 아니면 전쟁 리스크나 이런 것 때문에 유가 혹시라도 올라간다면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괜찮을 것 같고 또 GS 리테일 지분도 갖고 있고 GS 리테일 요즘에 분위기 괜찮죠. 그 무엇보다 너무 싼 거죠. PBR 0.26배에다가 배당 수익률이 6%가 넘습니다. 주가는 안 가요. 원래 잘 안 움직이는 기업이죠.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해지도 가능하고 배당도 많이 줘서 좀 뭐 충분히 매력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롯데정보통신은 실적이 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37,000 유지했고 깜짝 실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회사도 데이터 센터 하죠. 아까 그 삼성 SDS랑 비슷하죠. 그래서 그룹산에 신규 계열사도 편입이 돼 있고 물류 자동화, 데이터 센터, 또 전기차 충전 회사 갖고 있잖아요. 여기가 또 성장률이 높게 나왔고 근데 펀은 8배밖에 안 되고 다만 이제 지금의 이 이익 증가가 꾸준할지가 좀 이제 고민은 되는 거죠. 고금리 때문에 기업들이 IT 투자 줄이면 어떡할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실적은 꾸준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도 저평가돼 있고 하단도 단단해서 충분히 매력은 있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최근에 급락장에서 주가가 선전해가지고 뭐 이렇게 오늘 뭐 크게 오르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숫자는 굉장히 또 잘 나왔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이제 주로 실적 발표한 기업들 좀 안 좋은 것도 있고요. 아까 이제 JVM 같은 거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당분간 좀 영향을 받아서 부진할 것 같고 또 안 좋았지만 앞으로 좋아질 것들 여전히 괜찮은 기업들 뭐 이렇게 실적 보면서 한번 잘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공시로는 어제 현대중공업이 LNG 운반선 17적 수주했고요. 다만 카타르는 이 선박 가격이 조금 쌉니다. 그리고 현대글로비스가 12척 LNG 이 연료로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 선박 있죠. 자동차 운반선을 투자를 했어요. 2.5조 원이나 되는 규모로 2047년까지 아마 운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설비 투자한 거죠. 네, 그리고 삼성 SDI가 스타플러스라는 스텔란티스의 합작사 있어요. 여기 지분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5,900억. 그래서 요거 투자해가지고 설비 투자하겠다. 미국에 공장 짓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런 내용이고, 내부자 매수는 어제는 대한약품의 이윤우 회장님이 2,400주 꾸준히 사고 계신 것 같아요. 여전히 이번 주에도 역시나 계속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그 보고선 보여드렸고요. 자, 오늘 이제 지수는 간신히 그냥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2300 간신히 지켰고, 코스닥은 그래도 조금 더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예. 그러나 뭐 급락 후에 일단 단순 반등이죠. 아직까지는 추세 돌린 건 아니고 일단 하락이 좀 진정됐다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정말 이번 주 너무나 힘든 그런 한 주였는데 약간 이제 멈췄다는 거, 그 정도고, 여전히 외국인들은 주식을 많이 팔고 있고요. 기관은 또 오히려 최근에 담아가는 그런 모습이고, 일단 오늘 섹터 쪽으로는 그래도 오늘은 종목 장세가 활발했어요. 그러니까 급락장이 조금 이제 진정되면서 기업들의 주가도 급등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좋은 실적 내버리니까 그냥 뭐 7% 급등해버리고요. 안 내면 소외받고, 그 다음에 오늘 타이어가 좀 뜨거웠죠. 뭐 효성 TNC, 넥센 타이어 이런 기업들의 주가 오늘 대부분 좀 견조했고요. 항공주도 에어부산이 어제 좋은 실적 냈거든요. 그래서 오늘 4% 급등을 했고, 요새 임플란트 은근슬쩍 올라가죠. 오늘 덴티움이 그렇게 빠지다가 계속 요새 또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근데 혼자만 가는 거 보면 참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예, 유독 또 혼자 올라갑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정말 반토막 났다가 다시 좀 올라가는 모습이고, IT는 삼성 SDI고 SDS 있죠. 이 두 개가 역시 숫자에 반응해버렸죠. 실적에 급등했고, LG전자는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하이닉스는 오늘 조금 빠졌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오늘 철강주 반등이 일부 나왔고, 자동차는 부품주가 오늘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그 파업이 끝나간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좋게 작용했고, 오늘은 그리고 2차전지 좋았어요. 뭐 2차전지 주요 회사들의 주가가 대부분 좀 반등을 해줬고, 건설 쪽도 오늘 괜찮았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요즘에 분위기가 좀 괜찮은 것 같고요. 미용 의료기기도 오늘 파마리서치, 비올 오랜만에 정말 부진해서 탈출했고, 요새 교육주들 주가 움직임 굉장히 좋죠. 메가스터디 교육이 6만원 또 넘어갔어요. 좋은 분위기 이어지고 있고, 편의점에서는 오늘 BGF 리테일이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석유화학도 오늘 주가 괜찮았고요. 아까 방금 실적 발표했는데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대한유화 좀 적자 아니냐 이렇게 전망들을 했는데 일단 흑자나 버렸어요. 그래서 대한유화도 방금 아마 나온 것 같은데 좀 예상보단 잘 나온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인터넷 대표주는 네이버 좀 올라와줬고요. 오늘 2차전지 대부분 좋았고, 그리고 의료기기 좋았고, 영화 관련주도 오늘 콘텐츠 기업들이요 일부 반등을 좀 해줬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좀 빠진 쪽은 골판지 쪽은 뭔가요? 영풍재지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예, 영풍재지는 아직도 거래량은 많이 안 나왔고, 아마 조만간 이제 하한가가 풀릴 텐데 이제 그날은 아마 거래가 쏠려버리겠죠. 그 다음에 육계 관련주는 이제 요즘에 전염병 있잖아요. 이름이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그쪽 관련해서 한번 급등했다가 오늘은 급락을 했고요. 건설기계 여전히 뭐 좋진 않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손해보험도 오늘은 좀 빠졌습니다. 삼성화재가 좀 많이 빠졌고요. 면세점은 호텔신라가 실적이 예상보단 좀 안 좋더라고요. 어닝 쇼크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주가에는 정말 끝없이 빠지는 것 같아요. 이 호텔신라 오늘 또 LG생활건강 의외로 좀 면세점 비중 좀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여전히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방산주도 오늘 좀 빠졌고요. 예. 근데 여기에 YTN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고요. 방산주가 꼭 빠졌다기보다는 로봇주도 오늘 좀 일부 안 좋았습니다. 우주항공도 좀 안 좋았고, 네.
시스템 반도체 소부장도 일단 뭐 이렇게 오르는 기업도 있지만 보시면 하나마이크론 같은 거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이쪽은 오히려 좀 또 일부 빠지는 모습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장비 회사도 오늘 좀 빠졌고요. 한마디로 오늘은 이제 2차전지 올라가면서 반대로 또 반도체 소부장은 약간 기업마다 다른데 일부 빠지는 쪽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락과 상승이 좀 팽팽했던 것 같아요. 지수는 오르긴 올랐지만 반도체는 좀 주로 부진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국 소비주도 좀 부진했고요. 예. 반면에 조선주는 그냥 보합 정도. 예. 물론 뭐 실적 좋았거든요.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좋은데도 글쎄요, 주가는 또 오히려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고, 현대중공업 오히려 올라왔습니다. 현대미포랑. 자, 그리고 오늘 시가총액 이제 상위 기업들 한번 보시면 뭐 어제는 정말 다 폭락했는데요. 오늘은 삼성전자 올라갔고, 자동차는 그 좋은 실적도 반영이 안 됩니다. 뭔지 아시죠? 예, 피카 우려가 여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안 좋았고, 그 현대모비스는 이제 반대로 뭐 내년 전망이 좋다 보니까 올라가 버렸고요. 에코프로 계열사는 오늘은 좀 버텼습니다. 예.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요즘에 노이즈가 좀 많죠. 그래서 주가가 정말 하염없이 좀 밀리고 있고요. 하이브가 오늘 요즘에 그 약간 마약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엔터주들이 많이 흔들렸는데 일단 오늘은 조금 반등을 해줬습니다. LG생활건강은 정말 이게 정말 너무 심각할 정도예요. 답이 없어요 지금. 예. 180만 원짜리잖아요.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냥 뭐 회사가 지금 거의 부도나는 수준의 차트인데, 부도는 아니지만 아직도 실적 개선까지 갈 길이 멀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안 되니까, 중국 비중이 너무 높아요. 중국이 안 되니까 정말 끝없는 지금 하락이 나오는 것 같고,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좀 너무 심하게 빠지는 거는 같아요. 이건 좀, 아니 LG생활건강이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브랜드 리뉴얼 할 거고, 근데 그렇다고 저 정도로 빼는 거는 좀 너무 심한 것 같긴 한데요. 정말 오늘 한 20% 주가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NC는 좀 오랜만에 올라갔고요. 현대제철, 철강주 좀 안 좋았고, FNF도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계속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로템도 오늘 좀 실적 때문에 좀 빠졌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시아이 홀딩스는 오늘 13%, 아마 실적에 대해서 좀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괜찮다 보니까 주가가 좀 긍정적으로 반영을 또 했던 것 같습니다. 사마알미늄, 네. 반면 이오테크닉스 오늘 좀 빠졌고요. 네. 그리고 나노신소재 오늘 뭐 2차전지 다 좋았네요. 오랜만에. 네. 긍정적인 반응을 좀 보였고, 덴티움이 올라갔고. 자, 아무튼 이제 시가총액 이제 상위 기업들은 이렇게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예, 마무리를. 근데 오늘 심텍과 덕산네우로스는 좀 빠졌네요. 근데 이 두 개는 최근 급락장에서 되게 견조했거든요. 근데 특별히 뭐 악재가 나온 것 같진 않고, 하나마이크론, 주성엔진은 다 똑같아요. 견조했어요, 되게 하락장에서. 오늘은 이제 이쪽에서 아마 매물이 좀 나오면서 일부 빠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이번 주 너무나 고생하셨고요. 네, 어제는 저도 정말 멘탈이 완전히 나가가지고 좀 힘들더라고요. 예. 하지만 이제 오늘은 좀 진정이 됐고, 이 분위기가 뭐 미국장 이어져가지고 미국 빅테크가 좀 살아나야 되거든요. 증시가 또 금리 좀 더 꺾여주고, 금리만 확실히 팍 꺾여주면 증시 숨통이 트일 텐데 그게 안 보이다 보니까, 그래서 금리가 일단 우선순위입니다. 미국 금리가 좀 꺾이는지 잘 관찰하시고, 어느 날 미국 금리가 그냥 완전히 팍 꺾였다, 그러면 이제 V자 반등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아직은 쉽지 않다 보니까 시장이 힘든 거죠. 그래서 미국 금리에 계속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매크로는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수출이나 이런 것들은 좋으니까 살아나는데 금리가 좀 어려운 거죠. 자, 이번 한 주 너무 고생하셨고요. 예, 이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2300까지 지금 내려왔고,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도망갈 구간은 절대 아니고,
잘 좀 그 인내심 발휘하셔가지고 버텨내주는 좀 구간이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번 한 주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